독서력.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술. 언제부터인지 책은 당연히 읽어야 할 것에서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 또한 시대 변화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독서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할 기술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한 개인의 자아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독서력은 한 사회와 한 시대의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존립 기반을 살펴보라. 독서를 뿌리로 자라나는 배우려는 마음과 호기심이 얼마나 다른 사회를 만드는지 알 수 있다. 독서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나이 든 이들 중에 이제는 노안으로 글자가 작은 책을 읽기 어려워진 현실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바로 독서력의 힘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의외로 수두룩하다. 그러나 10대, 20대는 심각할 정도로 책과 멀어지고 있다. 한 개인이 가진 교양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독서력이란 관점에서 보면 수십 년 동안 분명히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렵거나 두꺼운 책, 한자가 많고 문체가 딱딱한 책 등이 외면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오락 본위의 독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신의 긴장을 동반하는 독서를 해야 한다. 읽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즐겁다. 아이든 어른이든 독서를 통해 이런 감각을 맛보고 이런 감각만 느낄 수 있으면 어떤 책을 읽을지 스스로 결정하며 풍요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독서력이 있다는 것은 우선 별 부담 없이 책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읽는 게 습관이 된 힘. 바로 이것이 독서력이다. 독서력이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밑줄을 그어 나갈 수 있다. 이는 속독법과는 좀 다르다. 책 한 권을 빨리 읽는 기술이라기보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책을 잘 읽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은 이것저것 잘하는 운동이 많다. 독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독서는 운동과 달리 특별한 소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훈련 방법에 따라 누구라도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독서를 통해 몸에 배는 힘은 매우 개성적이다. 예전에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책이 프랑스 현대 사상을 취급하는 책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당시 어떤 실험에서 IQ는 높지만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혔더니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그때 그 사람은 난 IQ가 꽤 높은 편인데 이해할 수 없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은 독서를 잘 모르기에 나온 발언이다. 독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독서량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장거리 달리기나 행군과 비슷하다. 특별히 발이 빠를 필요가 없다. 날마다 달리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대부분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운동신경이 뛰어나더라도 평소에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은 소질이 부족해도 꾸준히 연습한 사람보다 뒤처지게 된다. 독서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꾸준히 하는 것이 힘이 된다. 문학작품 100권, 교양도서 50권, 즉 150권 이상을 읽은 경우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성이나 교양이 느껴진다. 그 정도 분량을 소화해낸 사람은 그만한 독서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찾고 싶다면 독서를 하라.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나는 바로 자신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이 엄격하고도 즐거운 자아 형성을 근래 들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진지한 건 재미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독서를 통해 진지하게 자아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 재미있게 살아가면 그만이다 라는 풍조 속에서 자아 형성의 과정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극단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된다. 자아라는 것은 확고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경험과 사고를 쌓아가면서 정체성이 증축적으로 쌓여가며 안정되어 간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독서의 폭이 좁으면 한 가지 사실을 절대시하게 된다. 교양이 있다는 것은 폭넓은 독서로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눈앞의 한 가지 주장에 마음을 빼앗겨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지성이나 교양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절대적인 가치관을 하나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것은 부정하는 사고방식에 빠지면 독서의 폭도 한정되고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것만 선택하게 된다. 모순되고 복잡한 사실들을 마음속에 공존시키는 것. 독서로 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잡성의 공존이다. 자아가 한 덩이의 단단한 바위라면 부서지기 쉽다. 복잡성을 공존시키면서 서서히 나선 모양으로 상승해 가야 한다. 그래야 강인한 자아를 기를 수 있다. 사고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딱딱하고 허약한 모습이다. 편협한 사고에서 탈피하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움. 이것이 독서로 가꿔지는 강인한 자아의 모습이다. 혼자가 되는 시간의 즐거움을 알자.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물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도 인간성을 갈고 닦을 수는 있겠지만 혼자 조용히 자신과 마주서는 시간이 자아 형성에는 필요하다.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도 즐거운 법이다. 독서는 정신적인 긴장을 필요로 한다. 이 적절한 긴장이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독서는 혼자 하는 듯 하지만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책을 쓴 사람과 함께하는 둘만의 시간이다. 저자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조용하고 깊숙이 말을 걸어온다. 뛰어난 인물이 공들여 만든 문장을 혼자 음미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에 얻게 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책 읽는 시간의 풍요로움을 잘 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종합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딘가에 쓰기 위해 단편적인 정보만 처리한다면 인간성이 충분히 배양될 수 없다. 뛰어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인간은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는 현재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뛰어난 사람과의 만남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욕구를 자극하고 인간성을 높여준다. 독서력만 갖추면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사람들에게 조용히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단, 실제 얼굴을 마주보고 듣는 것보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문장을 이해해야 하기에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독서를 계속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독서가 되지 않는다. 독서 습관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태도를 길러준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독서가 필요하다. 살아가는 힘은 자신을 긍정하는 데서 나온다. 소년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은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한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긍정해 준다는 얘기다.
긍정이 쌓이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 자신과 같은 경험과 생각을 지닌 저자와 만남으로써 자신이 긍정될 뿐 아니라 자신보다 한층 괴로운 경험이 적혀 있는 책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도 있다. 가령 실연이나 사별 또는 낙방 등 괴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자. 그와 같은 경험을 한층 더 비참하게 겪은 사람의 책을 읽으면 자신의 경험 따위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위안받게 된다. 자신의 경험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이리 나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의 처지를 절대 모를 거야. 주변의 좁은 세계만 보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정신적으로 쫓기게 된다. 자신보다 훨씬 고달픈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솟구친다. 단순하게 위로받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극한 경험 속에 내 경험을 용해시켜 그 의미를 승화시키는 것이다. 책을 멀리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을 절대적인 근거로 인식하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은 편협한 생각을 낳는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힘으로 삼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공통된 경험이 있다면 상상력을 빌려 한결 큰 경험의 세계로 자신을 인도할 수 있다. 독서는 자신의 좁은 세계에 들어박혀 옹고집이 되거나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는 그런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책은 책을 부른다. 한 권을 읽으면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생긴다. 그것이 독서가 부리는 마법이다.